세찬 바람이 골목길을 휘몰아치던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희뿌연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작은 체구를 움츠린 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은서였습니다. 19, 또래 아이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나라를 거닐 때 은서는 빵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손끝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에도 은서는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얇은 옷차림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다른 손으로는 몸을 웅크리며 바람을 막고 있었지요. 가방 속에는 새벽 근무를 위한 유니폼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은서는 어머니의 이마에 살짝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열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걸 확인하고는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조금만 버티세요. 엄마 속으로 중얼이며 은서는 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긴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약값이며 병원비가 하루하루 쌓여가는 현실 앞에서 은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학교에 다니고 싶었지만 은서에게는 학업보다 당장 눈앞의 생계가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작은 동네 빵집,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은서는 빵 반죽을 하고 쇼케이스를 닦아야 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가락이 시려웠지만 은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어쩌면 그 시간들조차 은서에게는 소중한 희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빵집 문 앞에 다다른 은서는 얼어붙은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철컥 차가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고소한 빵 냄새가 살짝 새어나왔지요.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은서는 조용히 인사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은서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도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리고 어머니의 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다른 종류의 겨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요한 방 안에는 텅 빈 와인잔만이 널브러져 있었지요. 그 방 한가운데 도윤이 무너진 듯 소파에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대한민국 상위 0.1% 재벌가의 하나뿐인 외아들.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은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방금 전 약혼녀로부터 마지막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만하자라는 차가운 한마디. 그녀는 사랑이 아닌 조건을 따져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 역시 사랑을 믿지 않았기에 모든 것이 계산된 계약 같았지요.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도윤의 가슴은 참을 수 없이 허전했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세상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지요.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도윤은 술을 들이켰습니다. 와인 한 병, 위스키 한 병, 맥주 몇 캔. 술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의 눈동자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방 안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던 도윤은 비웃듯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다 똑같아. 작게 중얼거린 뒤 그는 비틀비틀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도윤은 자신의 스포츠카로 곧장 향했습니다. 차 키를 돌리는 손은 이미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든 가버리자. 무너진 마음을 아는 채 도윤은 캄캄한 도로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겨울밤, 그의 차는 위험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차는 어느 순간 중앙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도윤의 차는 철제 가로등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쿵, 끔찍한 충돌 소리와 함께 세상이 잠시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운전석 안에서 피를 흘린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줄기 불빛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작은 발걸음 소리가 아스팔트를 울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은서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빵집에서 얻은 반찬거리와 따뜻한 식빵을 들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뺨을 핥히듯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은서는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골목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충돌음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깜짝 놀란 은서는 본능적으로 소리난 쪽을 향해 달려갔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 망가진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앞유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지요. 은서는 주저하지 않고 차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은서는 눈물까지 맺히는 눈을 비비며 가까스로 차 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문은 망가져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은서는 맨손으로 문틈을 힘껏 당겼습니다. 얼어붙은 손바닥이 찢어지고 손톱 밑이 까맣게 변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몇 번이나 온몸으로 부딪힌 끝에 결국 운전석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차 안에서 흐느적거리는 도윤을 끌어내던 은서는 자신보다 훨씬 큰 그 남자의 몸무게에 휘청거렸습니다. 버텨야 해요. 제발 버텨야 해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질질 끌듯 도윤을 끌어내자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서는 숨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며 근처에 세워둔 작은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적처럼 한 대의 택시가 멈췄고 은서는 기사님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 은서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얼굴, 미동조차 없는 눈꺼풀. 은서는 애써 침착하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은서는 자신에게도 그에게도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쪽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은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겨진 유니폼 위로 피가 묻었지만 은서는 개의치 않았지요. 그녀의 손등은 긁히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두 눈은 단 한순간도 병실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실려간 중환자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사이 은서는 두 손을 모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열리고 의사가 조심스레 걸어 나왔습니다. 은서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지요. 괜찮아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서는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은서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지요. 그 모습을 병실 안쪽에서 희미하게 깨어난 도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시야에 들어온 작은 체구의 소녀. 피곤에 지쳐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위해 낯선 여자가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던 그였지만 그런 진심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몸을 가눌 힘도 없으면서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병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도왔다는 걸 말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은서라는 존재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복한 후에도 도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은서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서가 자신을 돈 많은 재벌 2세로 알게 된다면 또다시 거리를 둘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은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이름과 평범한 청년의 얼굴로. 며칠 뒤 도윤은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눈이 흩날리고 있었지요. 그때 조심스런 발소리와 함께 은서가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지요. 식사는 조금이라도 하셔야 해요. 은서는 수줍게 웃으며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은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을 한 숟갈 떠서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몸도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은서는 그의 곁에 앉아 쉴 새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가족은 없는지, 아픈 데는 괜찮은지. 그 모든 질문들에는 한결같은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도윤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를 당한 불쌍하고 아픈 청년이라 여겼지요. 도윤이 입고 있는 병원복 맑은 얼굴, 주저하는 말투. 어느 것 하나 부잣집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게요. 은서는 그렇게 말하며 몇 장 안 되는 알바비를 기꺼이 꺼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도윤은 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걱정받아 본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도윤은 결심했지요. 조금만 더 이 소녀의 곁에 있고 싶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두 잊은 채로. 병원에서 태어난 뒤 도윤은 은서가 사는 동네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가난한 골목. 좁은 골목길 사이로는 세탁물들이 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곳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골목 어기 작은 붕어빵 가게 앞 은서는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은서는 웃으며 두 손으로 각 구운 붕어빵을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붕어빵을 받아든 도윤은 어색하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 가득 퍼졌고 도윤은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지요. 은서는 그런 도윤의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날 둘은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서로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지요. 은서는 오래된 벤치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꿈꾸던 것들, 그리고 사소하지만 소중한 행복들. 도윤은 조용히 은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들을 은서 앞에서는 꺼내놓고 싶어졌지요. 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이 묘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둘이 함께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훈훈하게 데워졌지요. 그렇게 둘은
소박한 데이트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서는 엄마와 함께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는 김치 한 접시와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지만 둘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식탁 위로 고개를 푹 숙이며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은서는 깜짝 놀라 급히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엄마를 부축해 집 밖으로 나왔지요. 얼어붙은 골목길을 달리는 동안 은서의 가슴은 무너져 내릴 듯 조여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엄마는 곧장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은서는 두 손을 꼭 쥔 채 하염없이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나온 검사 결과,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은서는 그 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니, 하지만 당장 수술비는커녕 하루하루 생계도 버거운 상황이었지요. 의사는 은서에게 다급히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은서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며 마음속으로 끝없이 빌었습니다. 엄마만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겠다고. 수술비 견적서를 손에 쥔 은서는 병원 복도 한쪽에 웅크린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바닥도, 등 뒤로 느껴지는 한기에 은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얼굴로 은서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서는 빵집 아르바이트도, 청소 용역도, 새벽 신문 배달도 닥치는 대로 알아봤지만 몇 달이 걸려도 그 돈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는 우연히 한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구함, 고액 지급,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환영. 하얀 전단지에는 그저 간단한 문구와 연락처 하나만 적혀 있었지요. 은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되뇌이며 은서는 전단지를 손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연락을 했지요. 며칠 뒤 은서는 깔끔한 셔츠에 단정히 머리를 묶고 지정된 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운동화 아래로는 포장된 대리석 길이 이어져 있었고 눈앞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한 저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숨을 삼킨 은서는 다시 한번 가슴속에 간절한 바람을 새기고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디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 위에는 고급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부엌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도윤이었습니다. 은서는 숨을 삼킨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도윤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한동안 말도 잇지 못한 채 어색하고 무거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따라 나온 한 여인이 은서를 스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를 걸친 그녀는 은서의 허름한 옷차림과 초조한 눈빛을 순식간에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더럽혀진 무언가를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돌아가게 하세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은서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난한 동네 냄새가 배어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천한 아이에게 우리 집을 맡길 순 없어요. 그 차가운 말이 은서의 가슴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은서는 입술을 꼭 깨물며 아무 말 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가난도 자존심도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만이 은서를 버티게 하고 있었지요. 은서가 힘없이 돌아선 뒤에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 온 거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한 얼굴로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아,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차가운 말투에는 단 한 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집안 아들인지 잊었니?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가난은 전염되는 거야. 저런 천한 아이를 가까이 두다가는 너까지 망가진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서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고 무자비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그런 천한 것들에게 마음을 줘. 도윤은 깊은 분노를 느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가슴속에서 울컥 솟구쳤지만 결국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랑 무슨 사이니?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한층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어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천한 아이에게 마음이라도 준 거니? 도윤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을 일그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어머니는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하더라 했더니 어머니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쏘아붙였습니다. 가난한 것들에게 동정심이라도 생겼니? 아니면 사랑놀이라도 하는 거야. 도윤은 숨을 깊이 삼켰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차가운 거실 한복판에서 도윤과 어머니 사이에는 쉽게 허물 수 없는 깊은 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의 어머니는 은서에 대해 조용히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은서가 다니는 빵집, 사는 동네, 병원 기록까지 세세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은서의 가난한 집, 병든 어머니, 산더미처럼 쌓인 병원비와 빚, 모든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손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오후 은서는 빵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검은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는 도윤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긴장한 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은서를 위아래로 한번 쓱 훑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봉투가 은서의 무릎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가져.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앞에서 깨끗이 사라져. 은서는 손끝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연민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낱 불청객을 쳐내려는 냉혹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겨울바람은 은서의 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차가운 것은 바로 눈앞에 앉은 이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은서는 무릎 위에 떨어진 돈 봉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은서는 끝내 그 봉투를 짚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은서는 봉투를 들어 도윤의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은서의 뺨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 깊숙이 파고든 상처였습니다. 그 길로 은서는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놀란 얼굴로 은서를 맞았지만 은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도윤은 무슨 말이냐며 은서의 손을 잡았지만 은서는 조심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잖아요. 더는 버틸 자신 없어요. 은서의 눈에서는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은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힐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의 마지막 눈물 어린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먹먹하게 저려왔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은서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차마 눌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도윤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적막했고 그 적막 속에서 도윤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편 은서도 매일 밤 이불을 꼭 껴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하루를 버텨내느라 지친 몸이었지만 눈을 감으면 도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미련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서는 애써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짐과는 다르게 매일 밤 은서의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갔습니다. 서로를 지우려 애쓰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은서는 매일을 아르바이트와 병원 돌봄으로 버텼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끝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은서는 병실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손끝을 느끼며 은서는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은서는 엉엉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무너진 듯한 고요한 절망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던 작은 방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흐릿한 눈으로 이불을 개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더는 버틸 이유도 버텨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서는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먼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아프지 않은 곳으로. 며칠 뒤 은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도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은서가 정말 떠났을까? 어디론가 숨어버린 걸까? 불안에 휩싸인 도윤은 바로 은서가 일하던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서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은서 어머니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사정사정에 알아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은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차가운 한마디. 그제야 도윤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은서는 이제 돌아올 곳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도윤은 정신없이 거리를 뛰었습니다. 은서가 자주 가던 골목, 함께 걷던 공원, 모든 곳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은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울 바람 속에 도윤은 홀로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사람처럼. 도윤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를 그냥 보내는 건 두 번 다시 그녀를 볼 수 없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빵집 사장님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은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나 흔적이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장님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만 은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작은 시골 마을로 떠났다는 이야기만은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윤은 곧장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른 채 이름 모를 마을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여관, 작은 식당, 허름한 버스 정류장. 도윤은 은서가 있을지도 모를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매일 밤 은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길 위를 헤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도윤의 뺨을 베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 은서가 있는 곳뿐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도윤은 은서를 찾아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물어봐도 은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해가 바뀌어도 은서는 끝내 도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차가운 식탁, 낯선 정적만이 도윤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머니가 정해놓은 정략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상대는 유서 깊은 집안의 딸. 도윤에게는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 없는 세상은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혼 발표를 하자 사람들은 박수치며 축복했지만 도윤의 눈은 마치 생기가 빠진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단 하나, 은서의 이름만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화려한 예식장 안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객들은 분주히 오가고 직원들은 마지막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은서는 조심스레 청소 도구를 든 채 신부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지방 작은 마을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은서는 돈이 급해 서울로 올라와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찬란한 웨딩드레스, 눈부신 보석들, 한순간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쿡쿡 아팠지만 은서는 애써 모른 척하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열린 문 사이로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푹 숙였고 도윤은 그런 은서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서로 단 한 뼘 거리를 두고 마주치지 못한 채 엇갈려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은서는 걸레를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깊이 숙였지만 멈추지 않는 떨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심장은 요동치듯 아팠습니다. 결국 은서는 구석 한켠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이 눈에 띄었고 신부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얼굴을 찡그리며 은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꺼져, 당장 나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기실을 울렸고 은서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방의 시선이 은서를 향했고 은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멀리서 은서를 발견한 순간 도윤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도윤은 자신이 잊지 못했던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힐 것 같은 심정으로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녀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은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신부의 꾸지람을 듣다 문득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은서는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서는 무너질 듯 눈을 질끈 감더니 다급히 등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도윤은 절박한 목소리로 은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복도를 가로질렀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아났습니다. 도윤은 그 뒤를 미친 듯이 쫓았습니다. 결국 예식장 뒤편 좁은 통로에서 도윤은 은서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왜 도망가?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숨을 헐떡이며 도윤은 애타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손목을 붙잡은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떨군 채 떨고 있었고 도윤은 그런 은서를 꼭 껴안아 버렸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은서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신부는 이미 예식장 입구에 서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도윤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은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은서만이 도윤의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은서의 손을 꽉 쥔 채 예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도윤과 은서를 향해 쏠렸습니다. 정적이 흐른 예식장 한복판에서 도윤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못합니다. 순식간에 예식장이 술렁였고 신부는 굳은 얼굴로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손을 꼭 쥔 채 모두의 앞에서 예식장을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부신 햇살 속에서 도윤과 은서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진 채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골목 어귀에 멈춰선 도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조심스레 은서의 손을 놓았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은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바닥에 짚었습니다. 은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얼마나 매일 밤 울면서 후회했는지, 너 하나 지켜주지 못한 나를. 제발 용서해줘.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도윤을 향해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은서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은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도윤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은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을 갈라놓은 현실도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차마 손을 내밀지 못한 채 은서는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고급 승용차 몇 대가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도윤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윤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비싼 외투를 휘날리며 분노에 찬 얼굴로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도윤아. 도윤의 어머니는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이 촌스럽고 천한 여자랑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몰려들었고 은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 도윤은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 하나 은서만이 보였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은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 사람을 욕되게 해? 당장 꺼져. 차가운 모욕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은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도윤 씨. 은서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이 더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더는 못 보겠어요. 말을 끝낸 은서는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아버지가 다가와 도윤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예식장 안에서 도망쳤던 일,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일에 대한 분노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찰싹 울리는 소리와 함께 도윤은 고개를 돌렸지만 끝까지 은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보란 듯이 은서에게 돈 봉투를 던졌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제 다 끝났어. 차가운 말과 함께 길바닥에 돈 봉투가 나뒹굴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어깨를 감추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멀어지는 발걸음 뒤로 도윤의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은서는 거센 바람 속으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가슴 깊숙이 박힌 아픔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은서의 뺨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던 은서는 결국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습니다. 신호는 빨간불이었지만 은서는 그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귓가에는 도윤의 목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떠나지 마. 절박했던 그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너무 늦게 눈을 들었습니다. 순간 강한 충격이 은서의 몸을 덮쳤습니다. 은서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가 번진 길바닥 위에 은서는 차가운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서히 눈꺼풀이 내려앉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도윤의 얼굴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것에 은서를 실어 올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은서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이 내린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은서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은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은서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심박수 낮아지고 있어요. 차가운 의료진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무너진 얼굴로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은서와 헤어진 뒤 한 걸음도 제대로 뗄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은서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도윤의 심장은 멎을 듯 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린 채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모두 흐릿하게 느껴졌고 도윤은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숨이 가빴습니다. 도윤은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불빛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던 도윤은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은서 씨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호사는 난처한 얼굴로 말을 아꼈고 바로 그때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수혈해 주세요.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그 절박한 외침에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RH-희귀 혈액형입니다. 일반 혈액으로는 수혈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병원에도 재고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윤은 단호히 외쳤습니다. 제가 RH-입니다. 제 피를 써주세요. 의사의 눈빛이 순간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혈액 검사를 해야 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검사 필요 없어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한 방울도 아깝지 않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은서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곧바로 도윤은 긴급 헌혈을 위해 별도의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차가운 주사 바늘이 그의 팔에 꽂히자 진한 피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이 저릿하게 저려왔지만 그는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제발 버텨줘. 내가 내 곁에 있을 테니까. 수술실 안에서는 여전히 긴박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수혈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오릅니다. 심박수 회복세입니다. 조금만 더. 의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은서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도윤의 팔을 통해 흘러간 피가 은서의 몸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자 은서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도윤은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축 처졌지만 마음속엔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해, 은서야. 다시 한번 나에게 와줘. 수술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곳 어딘가에서 은서는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었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고 뺨을 타고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 곁에 앉아있던 도윤은 은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야, 나야. 나 여기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도윤은 눈가를 붉혔습니다. 은서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은서는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은서는 오래 참았던 감정이 터지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 겨우 울음을 삼킨 은서는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은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한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어머니 혼자 나를 키웠어요. 우리는 늘 가난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도 없었어요. 은서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약했고 눈동자엔 깊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은서의 떨리는 고백에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은서는 너무도 작고 너무도 아파 보였습니다. 마치 손만 대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은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은서는 힘없이 도윤의 품 안에 기대었고 도윤은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은서야.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은서는 도윤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도윤의 따뜻한 말에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아파왔던 시간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견뎌낸 모든 외로움까지 내가 함께할 거야. 도윤은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 혼자 내 손잡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가자, 은서야. 은서는 흐느끼며 도윤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서는 천천히 회복해 병원 복도에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햇살을 쬐고 있는 은서 곁으로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은서의 어깨에 담요를 걸쳐 주었습니다. 아직 찬바람 맞으면 안 돼.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픈 시간을 지나 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도윤은 은서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이제 우리 도망치지 말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자. 은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도윤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 정말 괜찮을까? 은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어. 은서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날 은서와 도윤은 서툴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은서와 도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소소한 일상을 쌓아갔습니다. 퇴근길에 마주 잡은 손, 작은 길가, 카페에서 나눈 커피 한 잔, 어떤 순간도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것만 같았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의 어머니가 조용히 은서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얼굴로 도윤의 곁을 떠나달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 자리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도윤의 어머니는 집요하게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은서가 어릴 적 입양 직전까지 갔던 기록, 그리고 은서의 어머니가 남긴 병원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그 문서들을 바라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출생기록지에 적힌 이름. 그곳에는 도윤의 아버지와 은서의 어머니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도윤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었습니다. 곧 이어 도윤의 어머니는 은서의 친모와 도윤의 부친이 과거 짧은 인연을 가졌던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은서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서와 도윤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를 나눈 남매였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차갑게 불러냈습니다. 은서와 도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윤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 함께 할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뱉으며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탁 던졌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도윤의 아버지와 은서의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은서의 출생 기록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도윤은 서류를 손에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 또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도윤의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배다른 남매야.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은서는 두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은서는 흐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창백해진 얼굴로 은서를 바라보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눈앞에서 잔혹한 현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어머니는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묵묵히 서류를 들여다보던 도윤의 아버지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은서라는 아이를 아나요? 도윤의 아버지는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오래전 잊고 지냈던 이름 같았습니다. 은서?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곧 숨을 삼키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스쳐 지나갔던 사랑, 책임지지 못한 채 떠나버린 한 여자.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설마, 도윤의 아버지는 서류를 넘겨보며 그곳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서가 내 딸이라고? 도윤의 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피를 이어받은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도윤과 사랑에 빠졌어요. 침묵.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기대어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많은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부서지듯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며칠 뒤 은서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얼굴,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기척에 은서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은서는 놀란 듯 문고리를 움켜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은서야. 도윤의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했고 내 어머니를 외롭게 했던 것도 모두 내 죄다. 도윤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저 하나로도 괜찮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은서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도윤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윤이랑은 안 된다. 넌 내 딸이니까. 은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듣는 그 말은 가슴 깊숙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은서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윤과의 인연도 조용히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평소처럼 은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불길한 예감에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서의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를 처음 만났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너의 눈빛은 따뜻했지.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온전히 믿어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너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 잔인했구나. 이제는 알아. 내가 널 사랑하는 것만큼 널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도. 그러니 부디 나를 찾지 마. 너는 행복해야 해. 나 대신 웃어줘야 해.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했어.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도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깨는 조용히 떨리고 손끝까지 새하얗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작게 흘러나온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창밖에는 한겨울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윤은 은서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거대한 기업을 이끌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어딘가 공허한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아무도 없는 늦은 밤이면 도윤은 은서를 떠올렸습니다. 따스했던 그녀의 미소, 작은 손으로 조심스레 건네주던 따뜻한 빵 한 조각, 그 모든 기억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한편 은서 역시 조용한 도시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은서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랑이지만 영원히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리는 거리.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다 무심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서야, 잘 지내고 있지?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 두 사람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힘이 납니다. 늘 웃음 잃지 않는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